여러분, 한국 주택가격지수 월봉 차트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주택가격지수는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들의 평균 가격을 지수로 나타낸 건데요. 이 지수를 차트로 확인할 수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은 한국 주택가격지수 월봉 차트인데요. 검정색 선이 한국 주택가격지수고 파란색 선은 50개월짜리 이동평균선입니다. 주식에서 50일짜리 이동평균선을 보면 중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주택가격지수 월봉 차트에서 50개월짜리 이동평균선을 보면 매우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주택가격지수가 2022년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음마아파트 가격이 최고가 26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2024년 8월이 된 지금까지 오면서 음마아파트 가격이 최저가 22억을 찍었고 한국주택가격지수가 50개월짜리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돌파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1993년 이후로 30년 만에 처음 발생한 대형 사건입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국주택가격지수 월봉 차트를 보면요. 91년도에 지수가 고점을 찍고 음마아파트 최고가는 2.2억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1993년에 50개월짜리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돌파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었고요. 이때 음마아파트 최저가는 1억 2,500만 원이었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주택가격지수가 고점을 찍고 2년 뒤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게 똑같네요.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인데요. 돈 안 들이고 돈 되는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서 우선 에셋업 채널을 구독하세요. 한국주택가격지수가 4년 동안 옆으로 가다가 1997년에 반등했을 때가 있는데 이때 음마아파트 최고 가격이 2.3억이었단 말이죠. 근데 한국주택가격지수는 91년도보다 97년도가 훨씬 낮았는데 음마아파트 최고 가격은 91년도보다 97년도에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1998년까지 1년 동안 한국주택가격지수는 폭락하면서 음마아파트 최저가격도 1.3억으로 1억이나 떨어지면서 폭락했지만 한국주택가격지수가 93년도보다 98년도에 훨씬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마아파트 최저가는 93년도보다 98년도에 더 높게 찍혔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주택가격지수가 떨어진 만큼 음마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작게 남아 더 높은 가격이었던 이유가 뭘까 하고 말이죠. 음마아파트는 90년대 당시에도 좋은 입지에 있는 고급 주거 양식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연립주택이나 좋지 않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많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을 때 음마아파트는 가격을 방어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최근으로 돌아오면 2024년 중반이 지나가면서 한국주택가격지수는 30년 만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90년대랑 똑같이 지수가 줄줄 아래로 흐르게 된다면 한국주택가격지수는 2029년에 저점을 찍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주택가격지수가 떨어지고 있더라도 강남이나 서초 같은 최상급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들은 2029년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아래로 흐르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 찝찝한 게 있습니다.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현재에도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항상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주택가격지수를 계속 지켜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주택투자를 계획해야 하는데요. 한국주택가격지수에 떨어지는 각도가 작아지면서 소강 상태를 보인다면 강남이나 서초까지 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의도나 마용성 위주로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실거주 용도로 사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금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죠. 만약에 2025년까지 돈을 아무리 열심히 모은다고 하더라도 현금 5억 정도가 안 될 것 같다면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2029년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9년에 한국주택가격지수가 90년대처럼 떨어졌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대출을 껴서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현금 5억에 대출까지 더해도 좋은 입지로 진입을 못하게 될 자금 상황이라면 내 집 마련은 잠시 미뤄두더라도 갭 투자를 통해서 최상급 입지에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사야 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미리 예측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마다 다시 점검하면서 내 집 마련을 최우선 순위로 계획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런 귀찮고 복잡한 일들은 에셋업 채널에서 확인하고 정리해서 정보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에셋업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돈이 되는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